안녕하세요. 군사독복입니다. 항상 기분 좋은 소식만 연이어 들려오던 한국 방산 시장에 조금은 언짢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KF-21에 대한 분담금을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 언론이 주인공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며 계속 미루면서 뒤에서는 라팔이나 F-15EX 같은 비싼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조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돈은 어떻게든 안 내면서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KF-21의 초도 비행이 성공하기 바로 전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T-50I 고등훈련기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 대한 비난 뉴스를 게시하며 또 한 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줄라이카 리즈키아 기자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악의적인 언론 매체들의 7월 21일 이후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아니면 어차피 KF-21 전투기를 구매해줄 나라도 없다. 한국 정부가 할 때면 해봐라는 배짱만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믿을만한 근거는 전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겠죠. 최근 폴란드 FA-50 PL-48대 수출과 더불어 이집트, 필리핀에서 한 번 더 FA-50이 추가 수출 가능성을 보이며 미국의 ATT 사업에도 TF-50이 선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00대 이상이 수출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기 바로 전날 인도네시아 공군이 운용하던 T-50I 고등훈련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T-50I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카이는 KF-21의 초도 비행 성공은 둘째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과 공군 조종사들이 지금도 KF-21 프로그램 협력의 일환으로 경남 사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는 T-50I 전투기에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즉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 때문이거나 T-50I의 결함이 아닌 정밀한 관리 문제 등 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공군은 보유 중인 자국의 전투기 정밀한 관리 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한인포스트의 보도인 인도네시아 대형 항공사고 6대 원인에서도 인도네시아가 항공안전 분야에서 얼마나 악령이 높은지 알 수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급격히 팽창한 항공사업에 비해 열악한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항공사의 기준 미달 장비와 정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조종사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전문 항공 인력 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공항 아웃소싱과 같은 항공 안전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점, 항공업계 능력의 전반적인 부실과 조종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민간 항공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공군 소속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악천후와 무리한 착륙 시도로 인해 목적지인 와메나 인근 산지에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는 정비 문제가 원인은 아니었지만 인도네시아 공군에서는 2015년 이래 총 7번이나 군 항공기가 추락해 16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너무 많은 항공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인도네시아 공군의 정비 역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결정적으로 지난 2015년에도 T-50I의 추락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때 추락 원인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정비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한 자카르타 자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군은 노후된 기체들의 관리를 위해 들이는 예산에 비해 새로운 기체들의 관리에 드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는 언급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정을 가진 인도네시아인 만큼 이들이 KF-21을 도입한들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추락했던 T-50I를 조종했던 마르다 사르조노 중령은 한국으로 파견되어 T-50의 작동법을 익힌 인도네시아 공군 최고의 조종사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추락한 T-50I의 조종사였던 와유디 중위의 비행 습관 및 동료들의 평가를 살펴볼 때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실력을 가진 조종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T-50I의 사고가 기체 결함 때문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KF-21에도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줄라이카 리즈키아의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가 한국의 FA-50 전투기를 48대까지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전량을 FA-50 PL 버전으로 개량할 계획임을 발표했는데요. 폴란드가 이처럼 한국의 FA-50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자 근거 없는 비방으로 T-50I를 비판했던 줄라이카 리즈키아의 기사는 7월 25일 이후 마치 사라진 듯 자취를 감춰버린 상황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폴란드가 이번에 FA-50 PL 전투기를 48대까지 구매하지 않았다면 줄라이카 리즈키아 기자의 기사에서는 이번 T-50I 사고를 빌미삼아 또 KF-21의 분담금 이슈를 들먹이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쟤네는 결함 있는 거 팔아서 우리 이번에 사고 났는데 KF-21을 믿을 수 있긴 한 거야? 이거 못 믿겠으니 라팔 전투기나 사겠다. 아니면 뭐 기술 이전을 좀 더해주면 생각해보지 라는 식의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을까 의심됩니다. 그렇지만 결함이 있는 기체였다면 폴란드가 FA-50을
48대나 도입할 이유가 없겠죠.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최근 아프리카 중동의 군사대국인 이집트에서도 FA-50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올해 초 성사된 K9 자주포 수출 협상 이래 물 및 교섭으로 FA-50 전투기의 이집트 수출 및 현지 공동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며 내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들 중 수명이 다한 항공기들을 순차적으로 퇴역시키며 이를 한국의 FA-50으로 교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카이에 수출혁신센터장은 이집트와 협력해 FA-50의 아프리카 버전을 개발하고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팔로를 개척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차기 핵심 전력 확보에도 관심이 큰 이집트는 최근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의 잠재 수출국으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FA-50의 아프리카 중동의 수출 시장 거점이 이집트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F-16V 바이퍼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했던 필리핀에서도 FA-50에 관심을 갖게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2014년 우리 한국으로부터 FA-50PH를 12대까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년 마라위 전투에 투입하기도 했는데요. 실전에서 FA-50PH의 뛰어난 성능에 만족한 필리핀 공군은 카이에 더욱 강력해진 FA-50 블록 20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며 612억 페소 하나로 약 1조 4,3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올해 혹은 내년에 최소 12대 FA-50 블록 20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필리핀에서는 갑자기 F-16V 대신 한국의 FA-50 블록 20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F-16 전투기의 가장 최신 개량형인 F-16V는 최첨단 A4 레이더와 항전 장비가 적용된 최신의 4.5세대 전투기로서 강력해진 성능만큼이나 가격 또한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기에 필리핀이 지금의 사업비 예산으로 F-16V를 도입하게 되면 무장과 파츠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게다가 F-16V는 지금 주문해도 아무리 빨라야 2027년 이후가 돼서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전 배치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필리핀의 생각을 바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예산 문제 및 성능 문제로 필리핀은 F-16V 대신 FA-50 블록 20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필리핀 공군은 FA-50 블록 20을 계약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FA-50PH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과 함께 같은 부품을 사용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이만한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올해 FA-50의 수출은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큰 시장이 남아있죠. 세계 최강의 공군을 운용하는 미국의 고등전술훈련기 ATT 사업에 TF-50이 선정된다면 현재 우리 군 전력을 갖추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에게 280대에서 최대 400대까지 T-50 파생형 기체인 TF-50을 수출할 수 있게 되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TF-50은 세계 유일의 공군력을 가진 미 해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인 UJTS에도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까지 최종 선정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수출 효과는 엄청날 것이고 이에 따른 한국 방산무기의 위상은 가히 혀를 내두를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현재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리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약탈해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점점 더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언론에 악성 기사를 내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기술 이전을 더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을 이용해 자국의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자칫 잘못하면 KF-21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지도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다른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가 나타나 인도네시아 국기를 KF-21에서 지워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기왕이면 폴란드 덕분에 현재 KF-21 측면에 그려진 인도네시아 국기를 180도 돌린 폴란드 국기를 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